막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오늘 영상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녀석을 치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솔직히 무서운 병이죠.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암은 왜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생장을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녀석들이 많다 보니까 암으로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대장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게 드릴 건데요. 대장암은 왜 생기나요? 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아직까지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뒷받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식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대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장 질환이 관여한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5대 암 순위를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2021년 기준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만 7,002명, 10%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발표했습니다. 1위 갑상선, 2위 대장암, 3위 폐암, 4위 위암, 5위 유방암 순으로 총 10위까지의 암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로 볼 거 하나, 대장암이 작년 대비 무려 순위가 3단계나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대장 질환으로 인해서, 혹은 대장 질환이 염증성 질환이 심해져서 암으로 인해 고생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우측, 좌측, 직장, 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나 어떠한 환경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대장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설사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 같은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생긴다면 변비, 그 다음에 혈변, 장폐색, 직장이 생긴다면은 잔변감이나 배변 시의 통증, 변비나 설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장내 미생물과 질병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질병 지도가 나왔거든요. 함께 좀 보실까요? 세계 최초 인체 질병 연관 미생물 지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연구팀과 공동 발표를 했는데 국내 연구진 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본문 내용 중간을 보면 연구팀은 기존에 공개된 전 세계 19개국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분석해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우울증 등 23개의 질병이 연관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과학적인 이 발견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과 질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은 장내 미생물로 과연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유추 혹은 예측이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변에 존재하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대장암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고, 향후 대장암 맞춤 치료 및 재발 방지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박지원, 연세대 김지원 교수, 허지원 박사 공동 연구팀이 이 대장암으로 원발성 종양 절제술을 받은 3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과 생물정보학 기술 기반 광범위 스크리닝을 활용해 대장암과 장내미수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핵심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 예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병원생 미생물인 푸조박테리움과 세 개의 새로운 미생물 알리스티페스, 디알리스터 인비서스, 피라미도 박터가 존재하는 경우 대장암의 예후가 나빠짐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나 했고요.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습니다. 2023년 유럽 소화기 내과 학회 컨퍼런스 위크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냐? 장내 미생물로 대장암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8,208명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네덜란드 전국 건강관리 자료를 결합해서 지난 50년 동안 확인된 대장 생검 사례를 분석을 했고, 특히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대변 검사를 통해 암이 발견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군집과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정상인 사람들의 대변 속 장내 미생물도 조사를 했는데, 자, 핵심이에요. 대장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에는 라크노스 피라시에, 로세부리아, 유박테리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정상인들과 비교해서 악성 장내 미생물의 종류나 군집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챙겨야 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똥이 약이 된다. 4기 암 환자에게 대변 이식을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종양내과 박순영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박한구 교수팀이 함께 연구한 결과인데요. 핵심만 얘기 드릴게요. 대변 이식을 했더니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가 상승을 하면서 1명은 암 부분에 관해 5명은 암이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고형암 임상 연구를 셀 자매지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은요, 핵심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내성이 생긴 간암, 위암, 식도암 등 4기 고형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 치료에 최소 6개월 이상 암이 완전 관해, 부분 관해 상태를 보이는 환자의 대변을 이식하고 면역 항암제 치료를 다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기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설계를 토대로 들어갔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결과 대변 이식을 했더니 1명의 전이성 간암 환자에게서 대변 이식 후 암의 크기가 48% 감소해서 부분 관해가 나타나고, 대변 이식 전 간암 종양 지표자 검사 수치가 100만 NG/ml 이상까지 증가했었지만 이식 후에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았고요. 5명의 전이성 암 환자는 대변 이식 후 더 이상 암이 진행이 되지 않아 면역항암제의 내성이 생겨 암이 진행한 환자 13명 중 거의 절반의 환자에게서 면역항암제 효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채식을 하면 이 미생물이 증가, 대장암 환자에 유익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과 생물정보과학기술 기반 스크리닝을 활용해 대장암과 장내 미생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고요. 수술 전 2주 이내에 대변 샘플을 수집해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을 수행하고 수술 후 3년간 대장암 진행 감소 여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크게 박테로이데스형과 프리보텔라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프리보텔라형의 양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예후가 좋았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프리보텔라형은 채식을 많이 할 때 발견되는 미생물로 채식과 대장암 예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는 문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매번 영상 때마다 저는 기승전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장 속 미생물의 다양성과 장 속 미생물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식품 중에서도 이 식이섬유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 야채소를 골고루 드셔주시는 것, 이게 우리 장 속 건강을 챙겨주면서 우리 인체 전반의 건강의 뼈대를 채워주는 녀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건강한 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장내 미생물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